태백산 산도라지 좋은 거 아시죠? 황사, 먼지, 스트레스,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 이게 최고랍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해발 500m에서 재배한 겁니다. 찐한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 할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법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해주신, 큰 일을 해주신 조명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 씨군요. 제가 자꾸 이봉규의 규자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려고 그래. 조명현 씨. 요즘에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우리 공익 제보한 뒤에 뭐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온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받고 있고.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 시작했을 때가 저희 뭐 개인 관심도를 올리고자 나온 거 아니고 저희 방송인도 아니고요. 이 일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를 밝혀내고 나서 법적으로 책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보시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어제도 뉴스 보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희한한 논리 또 같더라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붙잡아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뉴스를 보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재명의 그 법적인 거를 처벌해라 하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자고 옳은 일을 한 거고 응원을 해주는데, 또 반대로 개딸들이라든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명현 씨가 완전히 공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1인 시위 했을 때 공격 들어온 거, 그다음에 댓글, 악성 댓글 달리는 거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는 저를 고발하겠다고. 아니, 조명현 씨를 네, 고발한다고? 네. 뭘로 고발한다는 거야? 이거 SNS 상에서 저도 본 내용을 누가 저한테 전달해줘서 봤는데, 제일 큰 거는 이재명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재명의 야, 나 진짜 속아 웃을 일이다. 이재명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한다는 거야, 조명현 씨를?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 당한 장본인이 본인이 고발을 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저를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명현 씨 비판하는 그 댓글 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야, 무지막지한 놈들이네, 진짜. 내용을 보면 뭐 이거인데 한번 보시죠. 예. 네, 저번 주에 제가 받은 내용이고요. 다음 주 중요 고발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네. 저를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공직선거법 이거 관련해서 경찰청에 고발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일반적인 공익 제보자가 아닌 정치적 목적 또는 불순한 목적으로 보이는 행동한 점이라고 해서 여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로 추정,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분하고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민구 깨시연하고 어떤 연결이 돼서 공작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하고 연락을 하거나 만나보거나 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제일 제가 황당했던 건데, 과거 본인의 이름과 얼굴도 못 내세웠던 자였던 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1차 제보할 때 당연히 저는 신변 위험을 느껴서 얼굴을 공개 안 했던 건데, 이게 제가 의심을 받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써놨길래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도저히 제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진작부터 얼굴 까놓고 하지 않았냐? 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나중에 얼굴 깠냐 이 소리예요? 네, 여기서 이봉규 TV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네. 저도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도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 미친 놈들이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방송을 염두에 두고 치장을 하고 나타나 언론 플레이를 하며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하며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중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이라고 써놨는데 야, 이것도 말도 안 되네. 무슨 또 갑자기 치장을 해. 무슨 치장을 양복 입으면 치장인가? 저는 이 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 명예훼손을 한 거라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저를 고소를 해야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지.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저에 대해서 그러게. 고소고발이나 언론에 대해서조차 자기 그 주장이나 아니면 생각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힘을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조명현 씨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 그냥 관계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그런데 또 뭡니까 지금 1인 시위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1인 시위는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검찰 조사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검찰 조사. 네네. 제가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제가 첫 북콘서트 하는 날 12월 4일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일단 한 발 나아갔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고 있어서 명분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제가 1인 시위를 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은 검찰 조사에 검찰 조사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나갑니까? 검찰에서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한 목록을 갖고 검찰이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제가 아마 검찰 조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료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참고인 조사로 부르겠죠. 그 네, 자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분석한 생각하고 거를 있습니다. 토대로.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좀 대답하시기가 불편하실까 어떻게 할까? 그 세탁소를 조명은 씨가 이제 제보하고 이러는 바람에 세탁소 주인이 이게 실종이 되고 실종될 일이 아닌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실종되고 뭐 유서 같은 게 발견됐다고 그러고 딸이 급히 신고해가지고 뭐 죽지는 않았는데 일대 소동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뉴스 보고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있었던 당일날 제가 화요일 날이었는데 예. 북콘서트 다음 날이었거든요. 아, 콘서트 다음 네, 날. 제가 긴장이 좀 풀렸나 봐요. 그날 화요일 날 제가 오후부터 이제 몸살이 심하게 와서 약을 먹고 다음 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오전에 보게 뉴스를 됐습니다. 봤구나. 네, 보게 됐는데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가 다행히? 사람이 안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죽지 않은 부분. 네. 다른 거는 뭐 다 떠나서 인명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긴 한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세탁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세탁물을 맡기고 그거 갖고 결제를 해주고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이 사건이 났던 세탁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용했던 이재명의 개인 세탁을 했던 그 세탁소가 아니고 그 세탁소가 아니에요? 비서실에서 주로 이용했던 세탁소인데 거기는 제가 급하게 필요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재명 와이셔츠를 한 2번 정도 맡겼던데 2번 정도 가봤지. 제가 법인카드로 거기를 결제하거나 그런 데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세탁소가 또 다르구나. 네. 조명현 씨가 이제 심부름을 하던 법인카드로 이재명의 뭐 와이셔츠 하던 세탁소가 아니고 따로 있구나. 네. 그러면 이 세탁소는 법인카드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세탁소인가 그럼? 네. 저희가 직접 결제한 세탁소가 아니라서 저는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도 사실 지금도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면 간담이 선언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세탁소 주인이 우리가 좋게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세탁소 주인이 법인카드 압수수색 때문에 심적 부담을 느껴서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법인카드 세탁소가 아니라면 다른 일로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모르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했던 세탁소의 경우를 따져 보더라도 그분은 그냥 제가 세탁물을 맡기고 단순하게 결제를 해주고 이런 관계일 뿐이지 일을 하신 거니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전혀 생각하고요. 없는 거죠 문제가. 네. 다만 거기에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세탁소 분이 불법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명은 씨가 맡긴 그 법인카드로 맡긴 세탁소 말고 지금 다른 세탁소 주인이 자살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끝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탁소는 누가 세탁물을 갖다 준 거예요? 김현지 아니면 배소연 아니면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거기는 비서실에서 이용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비서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는 이 늘공 말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공 말고 계속 근무했던 비서들이 이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명현 씨한테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걸 따로 세탁소도 이중 플레이란 거네. 조명현 씨한테 법카로 세탁한 건 진짜 그 뭐 와이셔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세탁소는 핵심 비서가 거길 맡겼다는 건데 그건 뭘까요? 그러면 세탁소를 무슨 이중으로 이쪽 저쪽 여기는 와이셔츠 여기는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리는 없는데. 나눠서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쪽의 옷을 제가 따로 했던 세탁소는 분명한 건 따로 있었고요. 거기는 비서실에서 주로 이용한 데다 급하면 거기를 이용해라라고 배소연 씨한테 들었었으니까. 급하면 거기를 이용해라. 네. 그건 또 뭘까? 아니 세탁소가 급해도 아니 뭐 물건이 많이 들어와도 뭐 와이셔츠가 한 장밖에 없는 게 아닐 텐데. 제 예상에는 이제 제가 맡기는 세탁소는 보통 맡기면 당일날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하루 정도 소요가 되거나 개인 세탁소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했던 급하거나라고 하는 거는 급하게 세탁을 해야 되는 옷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세탁소를 이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재명의 옷이라면 그냥 뭐가 됐든 특별 서비스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VIP 코스로 특별 관리해주는 그런 세탁소 모양이네. 제가 이용했던 세탁소보다는 세탁물이 빨리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 이유인지 급하면 글로 맡겨라. 네. 그게 배소연 씨한테 들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2번 정도만 이용을 했고 저는 거길 갈 일이 없었습니다. 네. 거기 갈 일이 없었고. 근데 거기 사장이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끝인 거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합니까? 세탁소에? 저는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들의 세탁물,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김혜경 씨가 있었고요. 네. 이재명 씨랑 김혜경 씨로 걸로 보이는 세탁물을 제가 세탁을 한 후에 이재명 거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비치를 하고 나머지 세탁물은 제가 자택으로 가져갔었거든요. 순회로. 그거 맡기는 양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세탁물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번 갈 때마다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미리 선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후결제를 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법인카드로. 네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뭐 몇천만 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법인카드로 세탁소에서 했을 때는 뭐 과일이나 샌드위치처럼 지속적으로 많이 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모아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결제를 많이 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 세탁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액이 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세탁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일주일치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 뭐 이렇게 결제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보다는 좀 더 길게 했고요. 한 달치래도 한 달치래도 15만 원 이런데 몇 천만 원 얘기는 이게 뭐 세탁소가 무슨 뭐 명품 무슨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겠죠. 저도 사실 제가 세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금액이 크지 않을지언정 일단 이재명 개인의 옷을 세탁했다는 것 자체도 분명히 확인해 그것도 볼 문제인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게 조명현 씨의 법카 이 제보로 이제 말하자면 법인카드로 공적인 게 아닌 개인 세탁물까지 법인카드 쓴 게 문제가 된 건데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상한 게 그랬는데 왜 세탁소 주인이 자살 선택을 하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금액이 아니 세탁물을 뭘 세탁을 했길래 그렇게 금액이 크지? 이렇게 막 나오고 의심이 가는데 또 세탁소가 지금 조명은 씨 얘기한 대로 조명은 씨가 맡긴 데는 세탁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살 선택하고 그런 세탁소 주인은 다른 세탁소란 말이에요. 거기는 또 비서실 직원이 또 따로 또 세탁을 맡기고 아니 일단 조명은 씨가 거래한 그 법인카드로 거래한 세탁소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저하고 가깝습니까? 순회동 집하고 가깝습니까? 뭐 거리 자체는 지금 도청 말고 예전 도청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으니까. 예전 도청에서. 네네. 순회랑 같은 거리를 따지자면 순회랑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차로 20분 그 안에는 세탁소가 없어요?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제 전임자가 원래 그곳을 이용했던 곳이라고만 얘기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배소연 씨한테 얘기는 했었죠. 너무 멀다.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냐 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거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계속 네. 쓰라. 아니 세탁소는 차로 20분 가서 맡길 장소에 보통 안 써요. 가까운 데다 하죠. 다 보통. 걸어서 네. 갈 때 세탁소는 동네마다 다 있거든. 있습니다. 네,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아무리 경기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근데 왜 차로 20분 가는데 그 의문을 가졌었구나. 그래서 좀 바꾸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거길 계속 써라. 배선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문이라기보다는 불편했으니까. 그 세탁소로 가기 20분을 위해서 가지고 네, 따로 가야 되니까. 따로. 네, 왕복하면은 3-40분 걸리는 거리인데. 시간 낭비 아니야. 네, 저는 불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까운 데로 바꾸면 안 되냐고 얘기를 당연히 중간에 얘기를 했었죠. 네. 왜 차로 20분 거리를 거기에 굳이 그러면 거기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아니면 배소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세탁소 다시 말해서 거기 좀 도와줘야 되니까 이왕이면 거기 가서 매상을 올려주라고 첫 번째 의심을 할 수 있고 20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비밀 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일을 해서 거기다 맡기면 안심이 되는 데라서 멀리라도 거길 가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바꾸고 싶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많이 가졌었죠. 그때 네, 당시는 저도. 그 정도만 의문 가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먼 데를 하지? 이 정도만 좀 가까운 데로 바꿔주세요. 요 정도만 가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래처였으니까. 그렇지. 네, 거래처였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 거래하는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생각하거나 이럴 뭐 여지는 그렇지, 없었고 뭐 공무원이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시키는 대로 조금 더 가까운 데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거에 대해 건의는 한 적이 있었죠. 건의는 한 적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여러 이유가 가지로 없죠. 봐도. 이유가 네. 없는데 거기 그러면 일부러 갔다는 얘기인데 일부러 그 세탁소에 맡겼다는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추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일단 뭐 가까운 계속 거래하던 데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기가 번거로웠을 거라고 아니 생각을 계속 하고 왜 있습니다. 거기를 거래했을까요? 차로 20분 되는 거리를. 그거는 이제 배소연 씨만 알겠죠. 네. 그러네. 아니 이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사를 가도 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과 어떤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이 배겼다고 그럴까? 그게 있고 몇십 년 다니면 그다음에 그 성도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속회라든가 이런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를 갔어도 그 전 다니던 교회 계속 가고 이래. 근데 세탁소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 세탁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데 굳이 차로 20분 그걸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특수 목적이 있었을 거다. 그럼 그 특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법인카드로 한 세탁소가 따로 있고 또 비서실이 또 애주중지 또 급할 때 사용하는 세탁소가 따로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주인이 자살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는 뭔가 어떻게 추론하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론이라기보다 네.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청 그 관리했던 공무원하고 배소연 씨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 세탁소 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요. 우리 조명은 씨처럼 그냥 사실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세탁한 것뿐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부탁을 해서 이런 건 처리해 준 적이 있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네,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밝혀져서 진실로 밝혀져 가지고 더 이상은 피해 입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요. 네. 아니 이제 조명현 씨가 그 공익제보자인데 이 공익제보라는 말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하는 거거든요.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개인적인 거 아니면 경기도청에 국한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에 이재명 같은 이 베일에 쌓인 사람이 베일을 걷어내야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공익을 위한 일을 한다고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공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자기가 다 이용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하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아주 우리 조명현 씨의 싸움은 계속 될 거죠? 네,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까지. 네, 예. 저는 계속 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안심이 됩니다. 조명현 씨였습니다.